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한국경제 약점이 드러났다. 어떤 약점이냐? 지금 원화값이 이례적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 석 달 동안 무려 원화값 8.3%나 떨어졌는데 원래 달러가 약세면 원화는 강세여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데 달러 약세에 원화도 약세다. 이례적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요. 밑줄 보겠습니다. 약달러 속에 원화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이례적입니다. 이런 이유 반도체 수출 부진에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는 등 취약성이 노출됐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네, 한미 신밀월 윤 대통령 해구산을 들고 귀국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 방미를 마치고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해구산을 들고 귀국을 했는데 해구산만 들었냐? 다른 보따리도 있냐? 요 얘기 잠시 뒤에 좀 깊게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네. 쌍따옴표가 있긴 합니다만 기시다 총리 7, 8일 방한한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1일인데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 얘기가 맞다면 7일과 8일에 방한을 할 예정이다.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이냐? 관심이 쏠린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입니다. 검찰 청소년의 마약을 공급하면 최대 사형까지도 하겠다. 지금 법정 최고형입니다. 최대 사형까지도 구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엄벌을 했다라는 겁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 5년 동안 무려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접 유통, 판매를 한다고 하면 구속 기소를 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구속 기소만 하는 게 아니라 사형까지도 좀 구형을 하도록 하겠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 소식까지 좀 봤습니다. 저희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뭔가 북적북적하죠? 여기가 어딜까요? 시장이 아닙니다. 네, 지금 출국장입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최장 9일, 많게는 사실 이미 이 황금연휴 시작이 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오늘 근로자의 날 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이어서 5월 5일 금요일은 또 어린이날이죠. 그 뒤에 이어서 또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연차되면 최장 9일 동안 황금 연휴다. 그러다 보니까 출국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집에서 못 보시는 출국장에서 유튜브로는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보실 수 있습니다. 나가면서도 비타민은 먹어야죠. 뉴스 종합 비타민 유튜브로 보시면서 또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손익계산서입니다. 어떤 손익계산서냐? 기사 같이 볼까요? 핵협의그룹 안보 성과, 반도체, IRA, 원론적 합의만입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 5박 7일간의 방미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는 이 보따리 대체 뭐가 있었느냐? 일단 여기처럼 핵협의 안보그룹을 이 양국 간, 양자 간의 이 안보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안보에 성과가 있었다. 반도체.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 감축법 관련해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원론적 합의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한국일보의 지금 기사입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사실 워싱턴 선언 저희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얘기 김태효 이 안보실 처장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보 동맹으로서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곳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태호 처장이 지금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이번 방미 하나로 딱 귀에 들어오는 거는 워싱턴 선언입니다. 워싱턴 선언. 기사 볼까요? 핵무장론 상쇄할 대북 압박 효과가 있다. 이 핵협의 그룹 운용에 달렸다. 이 압박 효과는 결국 운용에 달려있다라는 지금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어제 이 귀국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고요. 윤 대통령 귀국하면서 일단 왔는데 뭘 들고 왔느냐 지금 봤습니다. 일단 대북 압박 효과를 갖게 하려면 그룹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운용 효과가 이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여기도 좀 같이 볼까요? 여기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가 지금 자체적으로 받는 이 손익계산서 보면 일단 성과 안보 분야에 있어서 지금 나왔죠. 워싱턴 선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확장 억제를 좀 강화하고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다라는 거. 하지만 안보에 있어서 한계 이게 결국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효과적인 이행이 될 수 있느냐 문제인 거다. 사실상 핵 공유 발언을 놓고 한미 간에 좀 이견이 있더라라는 거. 그럼 안보 말고 경제 부분 59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MOU 50건을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 이 한계 부분에 보면은 IRA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 관철이 좀 미흡했다. 원칙적 합의에 그친 거 아니냐. 외교 부분 한미가 밀착했다. 네, 여기 밀착이란 있죠. 한미 밀착했다. 하지만 반면에 중국 러시아와는 갈등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본 거는 한국일보가 정리한 손익계산서입니다. 근데 이 손익계산서 김승원 의원님. 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물론 뭐 수치로 환산하기는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꽈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꽈락이요. 예. 네. 물론 일부 그 핵에 대해서는 네. 예, 함께 그 논의한다는 그런 진전은 있어 보이고 네. 그것이 이제 대북 도발이라든가 억제력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한반도에서의 어떤 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네. 대화라든가 타협보다는 자칫하면 국지전 내지는 예, 그런 전면전의 형태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유일한 성과가 그러할진데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IRA법이라든가 또 반도체 칩법이 전혀 네. 우리 기업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원론적인 합의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그 요란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거의 빈수레로 온 것이 아니냐. 네. 그런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근조근 말씀하십니다만 단어가 굉장히 셌습니다. 꽈락이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혜 의원님. 저는 학점으로 얘기하면 A뿔 정도 된다고 A뿔. 생각합니다. 네. 꽈락과 A뿔. 네. 지금 이제 한미 상호 방해 조약을 이제 맺은 게 70년 전인 1953년입니다. 네. 이번 그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해도 무색할 것이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아마 한미 그 동맹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더라도 핵 협의체를 좀 신설을 해서 네. 핵 관련 정보를 이제 공유한다. 그리고 또 기획이나 실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략 핵 잠수함 등의 전략 자산에 대해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정례적인 이런 전개를 한다. 지금 이런 굉장히 유의미한 그 전에 70년 동안 못 끊어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굉장히 좀 나뉘었습니다. 꽈락과 A뿔.
오늘 저희가 조간도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거는 신문 대 신문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문 대 신문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신문 대 신문 조선일보와 한겨레입니다. 먼저 조선일보 외교의 성공이다. 한겨레 못 챙긴 가치 외교다. 먼저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오늘 일면에 외교의 성공, 이제 경제와 민생의 시간이다. 외교는 잡았다. 성공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내치, 경제, 민생으로 좀 돌아보자라는 게 오늘의 일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외교 성과를 거둔 지금이 상대를 끌어안을 적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이제 방미는 다음이고 이제 내부 국내 얘기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였었는데 한겨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국익도 한반도 미래도 못 챙긴 가치 외교다. 물론 이게 이제 한겨레가 직접 쓴 기사는 아니고요. 지금 기고였습니다. 특별기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특별기고였는데 역시나 이거를 일면에 일단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방미는 국익도 한반도 미래도 못 챙긴 가치 외교다. 네, 외교는 성과를 분명하게 냈다라는 조선일보와 이 한반도 미래도 못 챙긴 가치 외교다라는 점. 네, 지금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외교의 성공이다. 가치 외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편은 과락을 주고 한편은 A+를 줬는데 네. 이제 과락은 너무 혹평이고 A+는 너무 후한 점수를 줬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몇 점 주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한 B 정도 주고 싶어요. B제로. 네, B제로. 네. 근데 뭐 성과에 있어서 뭐 성과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고 봐요. 일단 핵 확장 억지력에 대해 있어서는 상당히 뭐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북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또 한미와 어떤 관계, 특히 핵 공유 이런 걸 보면 뭐 그 한반도 자체의 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네. 일단 지금 신냉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하게 이제 미국 편을 쓴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어정쩡하게 이도저도 아니었거든요. 약간 미국으로 기울었었는데 네. 한겨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가치 외교 이제 그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특히 네. 국위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시대적 흐름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서는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고, 근데 우리나라 어떤 국가적 유상이 사실은 지금은 뭔가 국제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해야 할 그런 시기에 왔다고 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어정쩡히 갈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떤 전쟁이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은 워낙 냉전이 있는데 과연 이 시점이 확실하게 우리가 미국 편에 서야 할 시점이냐, 아.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이걸 명백하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중요한 부분 그거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거기서 뭔가 성과를 거두려고 생각했는데 네. 일단 뭐 불확실성을 제거라는 얘기는 됐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왔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 앞두고 있잖아요. 미국 내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랄지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확정이 됐는데 지금 며칠 안 됐고 이걸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미국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만이 이번 외교 성과를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김 의원님. 네. 네, 제가 그 꼬락을 준 이유는 네. 그 우리나라가 핵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꼬락을 주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런 그 핵 외교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걱정되는 점은 그렇다면 일본도 평화헌법 개정하면서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 우산만 빌려 쓴다? 이거 갖고 안심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차라리 우리나라도 나중에 네.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방안보면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은 예전에 미사일 그 탄도 중량 해제라든가 사거리 제한,
거의 핵무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파괴력 있는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그 전 정부에서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미국으로부터 얻어오는 것이 더 국익에 맞고 실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해구산을 빌렸을 때 핵무장 자체를 포기시킨 그 점은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꽈락을 주게 된 이유입니다. 네, 전 의원님. 지금 그러면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핵에 관련된 일체 지금 뭐 언급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것은 또 소극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원전마저도 지금 많이 폐쇄를 시켜서 그래서 지금 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그 전기요금 뭐 상승이랄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적자가 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당연히 핵 무장론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하셨어야죠. 그런데 입도 한 뻥끗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러면서 지금 그 민주당 스탠스가 그러면 핵 무장론 찬성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전주혜 그렇다고 의원님이- 하면 아니 예, 지금 예. 말씀하시는 걸 네. 들어보면 아 민주당이 그동안에 핵 무장론에 찬성을 했구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거는 전혀 내게 나왔지 않은 것이다. 네. 이제서야 지금 갑자기 핵 무장을 포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시작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지금 이번 그 방미 성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바로 정략적인 공격이다. 이것을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정확히 이 지금 시청자들 앞에서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예, 제 말의 중간을 전주혜 의원님이 잘라 드셨는데요. 제가 말하는 건 일본이 네. 평화헌법 개정해서 그 자위권을 벗어나서 이제 공격적인 네. 그다음에 일본이 핵무장을 할 때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핵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일본이 지금 핵무장한다는 그 전제 조건을 다 잘라먹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예 이거는 제 말에 대한 비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일본 언제부터 그렇게 일본을 반명 뭐 이렇게 그 롤 모델로 삼으시는 겁니까? 그럼 저희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정말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북한의 그 핵실험이 사실 상당한 수준으로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그런 핵 무장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됐고 그동안 이것이 지금 무방비로 전혀 그 어떠한 그런 그 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핵 협의체를 지금 신설한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핵 관련에 관한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기획 실행에 대한 정기적인 이런 협의를 하고 또 한미 군사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국방을 굳건히 가겠다는 그런 흐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미 성과를 얘기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안보 얘기다 보니까 전현 정권에서 그럼 북핵을 인정을 하냐 뭐 안 하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쭉 번졌습니다. 근데 일단 다음 기사를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당은 워싱턴 선언 큰 성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당은 빈 쇼핑백만 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저희 두 의원님 사이에 이 불꽃에서도 좀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인데요.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가히 워싱턴 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인 것입니다.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속아 웃을 일입니다. 네. 일단 여당은 안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당은 안보도 성과가 없다. 뭐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규 위원님. 네. 저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당, 야당 모두 지금 다른 부적절한 지금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험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안보 면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미 동맹 가치를 천명한 그런 네. 상징적인 이익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야당이 주장하신 비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그 성과가 너무 미국적 가치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우려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이러한 NCG라는 핵 협의체를 구상을 했다라면은 네. 분명히 외국은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실익이나 투자를 우리 한국에게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견제를 해줄 테니 우리에게 경제적인 종속 내지는 흡수 관계에 대한 요구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상 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대화의 채널이나 시그널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기사에서는 그러한 모습들보다는 좀 배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멀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안에서 과연 퇴로를 마련하시고 이러한 한미동맹의 강조점의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사실 퇴로도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다른 주변국들과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숙제로 남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변국들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볼까요? 일단 워싱턴 선언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했다. 그리고 한미동맹 단순히 군사적 동맹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는 게 지금 여당 여권 쪽의 얘기인 거고 파란색 도청 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텅 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하다. 일단 평가가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그래서 일단 방미 한 번이 아니라 그럼 그 이후에 후속으로 뭔가 MOU, 약속을 한 게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경제적인 부분에 어떻게 좀 이 교류가 있고 추가적인 이 소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일 텐데